오늘은 2023년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이번에 그 해병대 수사단장이 있었죠. 이 박대령이라는 분인데, 이 최상병이라고 그 오성에서 이렇게 이 지하도에서 정말 순직한 최상병을 조사를 하는 그 전 수사단장 주변에요, 꾼들이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꾼들이 뭡니까? 대목꾼들, 작전꾼들이, 좌파들, 극좌파들이, 온통 기술자들이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조선일보 기자수첩에 난 건데요. 이거 참, 이 꾼들 막 일만 나면 하여튼 가서 작전하는 겁니다. 최수근 상병 사망 조사 결과를 경찰에 무단 이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주변에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 둘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지난 11일 유공산 국방부 군검찰단 앞에서 박 전 단장이 수사 전면 거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때였는데, 한쪽에서는 김어준 방송에 자주 출연한 김정민 변호사가 박 전 단장 뒤에 뒷짐을 지고 서 있었고, 김 변호사는 2018년 계엄문건 과장 선동 논란을 일으키면서 정치권과 보조를 맞춰 여론몰이 하던 인사들 중 한 명이라고 지금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자들이 파악한 겁니다. 참, 이 박 수사단장, 이 사람, 이건 군인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한테 넘어갔다면 그건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은 엄격하게, 군 조직은 민간 조직하고 다릅니다. 군은 항명하면 안 됩니다. 군의 생명은 바로 명령 복종, 절대 복종, 100% 복종이지 99.99% 복종이 없습니다. 지난 10일에서야 공동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됐다는 겁니다. 사건 초기부터 국방부 측과 법리 중심의 다툼을 해온 변호사는 뒤늦게 선임된 김 변호사가 박 전 단장을 데리고 기습적으로 방송에 나갈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군법의 수호자라는 수사단장이 예정된 군검찰단 출석은 뒤로하고 방송국으로 달려가서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은 상식 밖입니다. 해병대 안팎에서도요, 내가 알던 박정훈이 맞나?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는 말이 드디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행위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박정훈 얘기에서 이 기사 자체도 저는 한 번도 말 안 했습니다. 왜? 불쾌했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대령까지 단 사람이. 저 육군 대령 출신입니다. 전시를 제외하고는 제가 최연소 대령이었습니다. 제 특진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 군인의 세계를 제가 말하는 거는 리얼하게 느낀 겁니다. 왜? 저는 저의 시각으로 볼 때 저건 군인이 아니야.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임태훈 군 인권센터장도 지난 14일 기자회견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박 전 단장의 변호를 자처하고 그의 출일면, 이 임태훈이라는 군 인권센터장이 이놈이 좌파 중에 좌파입니다. 극좌파입니다. 이놈은 군대도 안 갔다는 놈입니다. 네. 이런 자가 군을 갖고 이 극좌파 대통령들이 있을 때 대한민국 군을 막 흔들었던 자입니다. 근데 지금도 군 인권센터라는 이름을 딱 들어가지고요, 갖고 있다. 이거 바로 폐쇄를 안 하면은 군이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 사사로운 자들, 시민단체, 이런 자들을 가만 놔두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이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밑에서 이 문제에 이런 자들을 전부 다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가 지금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름은 보십시오. 군인권센터장. 이건 군대도 안 갔다 온 자라니까요. 이 자가 대학을 어디 성공회 대학을 나왔다든가 어디를 나왔다든가 아마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아주 이거는 군의 암적인 존재고 군기를 흐렸고 바로 주구 같은 짓을 했습니다. 누구?
누구 주고? 이게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장 이거 지가 만드는 시민단체입니다. 자기가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난리를 치고 대우를 받고 문재인하고 이런 데서 좌파 정권하에서 대우를 받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자가 14일 기자회견 열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박 전 단장 변호를 자처하고 그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꾼들이라는 색입니다. 꾼입니다. 그러나 임 센터장 또한 계엄문건 과장 선동 논란의 당사자입니다. 바로 그걸 만들어낸 당사자입니다. 그는 기무사령부 기밀문건 유출, 왜곡 공포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등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지금 피의자입니다. 이들은 최고의 국가가 줄 수 있는 형을 줘서 이 대한민국 국군을 갖다 교란시킨 자로서의 그 군법에 엄히 처벌을 해야 될 자들입니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 등과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같은 피의자들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부역을 했던 극좌파 정권에서 군을 갖다가 파괴하고 군을 갖다가 당나라 군대로 만들고 군을 갖다가 축소시킨 이자들을 국방장관들을 전부 다 처벌해야 됩니다. 여야 정치인들도 연일 최상병 사건을 소재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근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꾼들이 달라붙었다. 기자가 딱 취재한 이 조선일보 기자가 취재한 이 말은 150% 맞는 얘기입니다. 해병 전후에서는 지난 14일 성명을 냈습니다. 일체의 외부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두 자중한 가운데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이들이 달라붙을수록 사건은 산으로 가고 사고 발생 원인, 책임자 규명 등 진짜 박해할 것은 안 밝혀집니다. 이거는.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한 사건, 한 사건을 가지고 또 정치 장사꾼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이거는 근절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이거는 반드시 엄중 처벌로서, 엄중 처단으로서 끝을 종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 박대령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항명자입니다. 예. 이 박대령이 순수하게 자기의 이 군법대로만 했으면은 훌륭했을 텐데, 그저 이 꾼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마치 자기가 순교자연해서 다음에 별 얘기 다 들었겠죠. 왜 이분이 이렇게 됐는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섭니다. 이 군인들이 많이들 고통스러워 했을 겁니다. 왜? 어떻게 저렇게 됐지? 순간적으로 어떻게? 그거는 군인 정신이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누구 탓을 합니까? 본인 탓이죠. 네. 네, 여러분. 또 열받았네요. 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조명하고 진실을 모든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수사단장, 전 수사단장 이 사람 하는 처신을 보면서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닌데 탁 머릿속에 스쳐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군인이 아닙니다. 정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대령 출신이 방송에 나간다 국방부에서 소환에 임하지 않고 방송국으로 간다? 참 이해 안 되는 일이 이 잔재들 모든 것들 깨끗하게 대한민국이 이제 클리어해야 됩니다. 이 도처에 이렇게 깔려있는 좋지 않은 망령들을 이제 걷어내야 된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해야 할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의 작업의 기초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힘차게 굳세게 우리 인생을 삶을 살아가길 서로가 격려하며 삽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안녕히 계십시오.